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3번째 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거겠죠. 신상욱 감독의 영화 증발에서 관절이 고장난 웨이터 역할로 열연을 펼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할리우드에 이미 진출을 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1세대 한류가 아닌가 싶네요. 1세대 한류죠. 어떻게 보면 0.1세대, 마이너스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 덕분에 서태지 씨가 할리우드에 진출했으니까. 마이너스 1세대면은 그 퇴보한 거 아닌가요? 진출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밑밥을 깔아둔 다음에 이제 서태지 씨가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K-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길을 닦았다? 길을 닦았다, 진짜. 썬킴, 서태지 쭉쭉 가다가 쭉쭉 로제까지? 철이와 미에도 나오고. 철이와 미에도 제가 미국 데뷔시켜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진짜로? 여러분. 널리 퍼뜨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영화 증발의 히어로 썬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이제 미국 4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낮에, 또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후, 이제 내일 새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담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러 궁금증과 또 깨알 에피소드들을 싸그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이번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많은 기록을 남길 예정이라고 하던데 뭐 어떤 기록인가요? 일단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왜 방금 편집장님께서 그 나홀로 집의 2편에 네. 제가 시간 재봤거든요. 딱 2초 나와요. 그렇게 짧았나? 되게 짧아요. 대사도 딱 하나예요. 네. 그 맥컬리 컬킨 케빈이 네. 여기 로비가 어디예요? 길 따라 쭉 내려가라. 네. 끝이에요. 맞아, 방향 알려주는 역할. 그럼요. 네.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독일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프레드릭 트룸프거든요. 트룸프입니까 원래 발음이? 그 독일 성이 있어요. 트룸프라고. 트룸프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뉴욕에서 이발사를 하다가 이발사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숙박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했거든요. 영어를 못했다. 돌아가실 때까지 영어를 별로 못했다고 해요. 이힐레베 니히 아우토바마 하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나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금이환영 독일에 돌아갑니다.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처음에 그 프레드리히 트룸프가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간 이유가 당시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 전쟁이 많았거든요. 예. 그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어요. 처음에. 그랬군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약간 너 병력 기피자다. 독일 입국 금지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미국에 돌아오거든요. 네. 타임머신이 있으면 제가 그때 가가지고 독일 정부에게 제발 다시 받아주라고. 그냥 좋은. 왜 그러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취임식인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그때 입국만 했어도 그냥 계속 역사가 바뀌었다. 이힐리베 니히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꾼으로 남았을 텐데. 사랑꾼으로 남았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는요 트럼프가 많은 분들이 약간 이 생각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프렌티스라고 해서 You are fired 이 TV 프로그램이죠. TV쇼, 이걸 진행하면서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쉬운 단어를 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stupid 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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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id. 나도 화가다. 보통 중2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쓴다고 하는데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말을 해요. 그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요게 제가 나름대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느낀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첫 번째 1기 전에 그 TV 토론회를 할 때 그 팍스 뉴스의 여성 진행자가 TV 토론 사회자였거든요. 당시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생방송 중에 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요? 당신은 여성 보고 돼지, 개 비하 발언을 했다. 맞냐? 네. 생방송 중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하죠? 여기서 대답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전국에서 다 유권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했다 그러면 난 여성 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안 했다 그러면 난 거짓말쟁이죠. 편집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애초에 그런 발언을 안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돼지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네. 네.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요?
딱 보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핵당 로지 오다널이라는 한 여자 코미디언의 핵에만. 약간 좀 교묘하게 피해갔구나. 로지 오다넬이라고 해서 그 민주당 성향의 반 트럼프 성향의 그 코미디언이거든요. 예. 그 여자에게만 했다라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공화당 지지자들은 결집하죠.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순간적으로 질문했고 순간적으로 대답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많은 그때 이 정치 분석학자들이 저 사람은 대통령 된다. 썬킴 씨도 TV 보다가 대통령 되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어프렌티스라는 You Are Fired 이 TV 프로그램 보시면 지금도 너튜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돌아요. 방송에서 저런 말을 해도 되냐 할 정도로 막말을 하거든요. 참가자한테. 삐삐삐 빠빠빠빠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 방영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저거 방영해도 되냐? 저 방송에서 나가도 되냐? 그런데 시청률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말을 할수록 대중들은 그 막말에 열광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요. 그것도 노림수다.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그 대선 때 그 힐러리 클린턴이 질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진 다음에 민주당에서 복귀를 했어요 그때요. 왜 우리가 트럼프에게 졌을까? 왜죠? 민주당은 너무 럭셔리하게. 그때 그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막말할 때 트럼프는 저 사람이 고 로우 할 때 우린 고 하이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막 개돼지 막 막말하고 있을 때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so what이 된 거예요 이게요. 약간 고리타분한 모범생 느낌도 나고. 그렇죠. 그걸 트럼프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거를 나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잡지사에서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약간 선생님이 트럼프 스타일이고 제가요? 박광일 선생님이 역사 쪽에서는 약간 고하이 느낌 같기도 하네요. 고하이? 약간 빠른 생활 사나이 느낌. 저는 트럼프도 나쁘지 않아요. 대중은 썬킴 선생님을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잡지사 그 너튜브 제 동영상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잖아요. 썬킴 저 말빨로 나쁜 쪽으로 갔으면 큰일 났다. 본인도 약간 수긍하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답. 참 우리 사회가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있을 두 번째 취임식에서 어떤 기록이 탄생할 예정인가요? 일단은 그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집권. 그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2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임인지 한 번 건너뛰고 폴짝 징검다리인지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임기 끝나고 재선 실패하면은 창피해서 그만둡니다. 그렇지. 이게 내 운명이 아닌가 보호하고 이제 물러가거든요. 좀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죠. 당에. 근데 트럼프는 두고 봐라. 와신 상담하면서 4년 기다린 다음에 기어이 또 나왔잖아요. 진짜 이게 현실이 되네. 그래가지고 당시 1892년에 이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똑같이 난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 징검다리 집권을 한번 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그때 저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2025년도에 또 한 번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런 경우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그 1946년생이니까 그 우리 나이로 78? 광복 직후에. 네? 광복 직후에 태어났네요. 거의 80이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솔직히 이제 고령 리스크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취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생일이 좀 앞서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고 결정적으로 이건 처음이에요. 미국 역사상. 첫 기록 뭐죠? 범죄자 대통령. 근데 처음이에요? 왠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지금 그 두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일단 그 지난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의 그 선거인단을 구워 삶아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작년이었었죠. 그 7월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냥 이거는
넘어가자가 돼버렸어요. 넘어가자. 그러니까 아는데 이건 죄가 되는 건 아는데 이거는 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보고 넘어가자라고 연방 대법원이 넘어가줬거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그 개인적으로 걸린 일이 있었거든요. 뭐죠? 이른바 그 성인물에 나오는 여배우를 입막음을 하려고 공금을 쓴 거를 그러니까 걸렸어 이게요. 예. 이거는 일반 형사 재판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뉴욕 맨하탄 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죄 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맞아요. 예. 형량만 판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이미 배심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게요. 그럼 뭐 처벌도 받았나요? 네? 처벌은? 처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 형사적 그 법정의 판사가 이런 말했습니다. 넘어가 주겠다. 아 그래요? 이건 무조건 석방 내가 하겠다. 단서를 달았어요. 내가 이 석방 명령을 해주는 거는 개인 트럼프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에게 난 석방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배심원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가서 처음으로 범죄자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이분은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I don't care. I'm Trump. So what? Yeah. 훅 들어오시네. Very, very, very stupid. 그렇습니다. 자, 취임식 일정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순서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 1월 22일이 취임날 이나규레이션 데이가 맞습니다. 낮 12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그 취임식이 열려요. 취임식이 열리는 그 순서를 보면 일단은 취임 선서합니다.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한 다음에 취임사 연설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 이제 바로 그 순간 전직 대통령이 됐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겠죠. 이제 빠이빠이를 해요. 바이든 빠이빠이. 바이든 빠이빠이. 그리고 이번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통이 뭐냐면 그 에어포스 1은 비행기고 마린 1호는 헬리콥터거든요.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게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을 이번에 이제 그 같은 경우 전임을 해병대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군대 사회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군 통수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축하 무도회 지금부터는 파티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국회의사당부터 백악관까지 약 2.7km를 거리를 행진을 해요. 이걸요. 차 타고? 차 타고 해도 되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그 일정 구간 내려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그 행진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맛보기만 해요. 왜냐하면 다 2.7km 걸어가면 이게 또 경호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손 한번 흔들어주고 다시 타고 가고. 그게 또 하이라이트군요.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식 날짜부터 해서 취임 선서 행진 거의 뭐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좀 오랜 전통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식 관련해서 여러 전통을 남겼다면서요? 그 취임식 선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 중요한 것이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해가지고 충실히 미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 뭐 이건 다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그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 So help me God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애드립을 친 거예요. 그건 원래 대본에 없던 애드립이에요? 대본에 없는 건. 나름 멋있잖아요. 그래서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So help me God.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은 원래 취임 선언문에는 없지만 요 애드립을 따라하는 전통이 또 워싱턴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게 전통처럼 뒤에 꼭 이거를 붙이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전통이 뭐냐면은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돼요. 취임 선서할 때 손을 성경에 얹고 선서하는 거죠. 요거 봤지. 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불문율 전통이 됐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요.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린던 존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자마자 에어포스 1을 타고 가던 그 비행기 안에서 선서를 했었어요. 부통령이었거든요. 부통령이 바로 선서하는데 거기 비행기 안에 야 성경 갖고 와라.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마침 보니까 거기
카톨릭 성당 미사 주보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사 주보에 손 올리고 선서했다니까요. 아, 되는 거라도 아무거나 뭐 안 해도 돼요, 솔직히. 팔만대장경이 있으면 뭐 거기다가 아니, 불교 신자 대통령이라는 꾸란이 있었으면은 뭐 이론적으로 해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 2명이에요. 네네. 존 F 케네디와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이제 이른바 개신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네. 그 케네디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성당에서 신부님 모셔와서 선서했습니다. 그랬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이제 성경에 손을 올릴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식은 4월에 열렸던데, 근데 언제부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짜가 1월 20일로 이렇게 고정이 된 겁니까? 그 미국 건국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예. 대통령은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오랜만에 나오는 영화에서. 세계 1인자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원래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의회 중심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아무리 봐도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이제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형식적인 정상 국가 원수가 필요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의 학을 떼고 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도 있어서 안 되고 황제도 있어서 안 된다. 의회가 국가를 다스리자였어요. 네. 근데 정상회담 하려면 누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의를 주관하는 사회자 한 명 만들자. MC. MC가 망치 들고 있으면 MC 해머죠. 아, 그러네요. 유캔 터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 하나 만들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프리란 접두사가 붙으면 앞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치원이 이제 프리스쿨이 되고 예. 사이드가 앉다거든요. 예. 앞에 앉다 프리사이드 하는 사람을 만들자 해서 프레지던트가 나온 거예요. 역시 교육방송의 아들. 예. EBS에서 거의 20년 근무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몰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800년 1800년도 정조 임금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해죠. 갑자기 예. 그때 그 해에 이제 수도가 워싱턴 DC로 이사를 간 다음에 네. 백악관과 지금의 국회의사당이 이제 그때 문을 열거든요. 네. 사이즈 백악관을 처음 만들 때 그 사이즈와 그 디자인을 어떻게 따라하냐면 네.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작으니까 남부에 있는 그냥 일반 부자의 저택 수준으로 그냥 만들자. 지금 워싱턴 DC가 보시면요. 네. 백악관이 크긴 크지만 세계 대통령의 집무실이 저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생각보다. 예. 그런 반면에 미국 국회의사당 가죠. 네. 미국 유럽의 웬만한 궁궐보다 훨씬 커요. 이 사이즈 차이. 그게 반영된 거구나.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그 조지 워싱턴은 1789년 4월 30일 놀랍게도 당시 미국 수도는 뉴욕이었어요. 뉴욕이었어요. 그 지금도 뉴욕 그 월스트리트 가시면 페더럴 홀이라고 해가지고 네. 조지 워싱턴이 선서한 건물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가셔가지고 그 황소만 보지 마시고 황소 만지고 오셨다. 그렇죠. 예. 그렇죠.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 초대 대통령 선서한 페더럴 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월 20일로 정해진 것은 1933년도 이제 그 수정헌법 이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4월 달에 취임을 하면은 그만큼 레임덕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전임자의 레임덕이. 전임자의 예, 레임덕이요. 예.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이 대통령직을 넘겨주자. 그래서 해가 바뀌자마자 넘겨주자 해가지고 1월 20일로 그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군요.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까 그 성경책 있잖아요. 네. 그 취임 선서할 때 손을 얹는 그 성경책은 개인 성경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쭉 전해지는 성경인가요? 개인 성경을 갖고 오셔도 되고 네. 뭐 꼭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성경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종교가 정말 그쪽이면 코란 갖고 오셔도 되고 뭐 불경 갖고 오셔도 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하게 정경 분리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 갖고 오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선서했던 성경을 난 쓰겠다라고 한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 부시 대통령 등등이에요. 아, 부시까지 보관이 되어 왔구나. 되고 있어요. 어쩐지 손대가 많이 묻었더라고. 손대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선서하는 장면 잘 보시면 성경이 2개예요. 성경 2개를 얹었어요. 1층, 2층 2개를 포개놓고 위에 선 얹고 선서했거든요. 왜 그랬죠? 한 권은 아브라함 링컨이 선서했던 그 성경, 노예 해방, 흑인 대통령이니까. 네. 그 두 번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성경. 야, 이거 다 메시지죠, 그게 다. 그죠? 메시지죠. 나는 멋있다.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성경 가지고 선서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취임 선서위에서 취임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게 또 이제 주목을 끕니다. 뭐 대략의 국정 방향도 뭐 살짝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취임식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연설을 한 사람을 꼽자면 뭐 누구의 연설일까요?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연임했거든요. 네. 두 번째 그 취임식 때 마침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네. 그때 이제 서로 편들지 말고 모두 다 용서하자. 링컨은 연방주의자였거든요. 미국이 쪼개지면 안 된다. 네. 이제 싸웠긴 싸웠지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더 이상 원수 지지 말고 다 같이 우리 포용하자. 굉장히 멋진 연설이었어요. 감동적이네. 케네디 대통령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멋진 연설을 했거든요. 뭐죠? 야, 야도 들어가는 건가요? 야는 케네디 대통령이 야, 제클린 이리 와. 뭐라고 했지 케네디 대통령이? 네. 여러분의 나라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그냥 무임승차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가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거 약간 뽑히고 나니까 약간 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느낌 아닌가요? 이거? 뽑히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케네디 대통령 특집 한번 합시다. 케네디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박수를 칠 만한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또 케네디도 한번 파헤치나? 그렇죠. 네. 케네디의 모든 것. 여러분도 잡지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희한테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어요? 오늘까지인데? 청취율 조사와 관계가 있나요, 이게요? 유튜브인데? 라디오도 나가는구나. 라디오도 나가잖아요. 이거 지상파 방송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객기를 부렸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마다 연설 스타일이 달랐을 텐데 역대 가장 길었던 연설, 또 가장 짧았던 연설도 궁금합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라고 미국 9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41년에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는데 남북 이게 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잔뼈가 굵은 약간 전사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얼마나 추워요 그때 1시간 40분 동안 5만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했는데 덜덜덜덜덜 떨면서 나이가 거의 68세 고령이었어요. 거의 2시간가량 연설한 다음에 급성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진짜로? 1개월 만에 세상을 뜨십니다. 추위 앞에 뭐 전사고 뭐가 없네요. 미국 역사상 최단기 재임 기간이에요. 그 병 때문에? 가장 긴 연설하고 취임해서 가장 단기. 야, 이건 좀 심각한 문제네. 그럼 최단 연설은요? 가장 짧은 연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2번 대통령이거든요.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조지 워싱턴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싫었어요. 자기 고향인 버지니아에 내려갔는데 의회에서 끌고 와가지고 MC 시키니까. MC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하고 가겠다. 했는데 또 잡은 거야.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나 집에 좀 가자고 버지니아에. 성의가 없었구나 연설에. 딱 2분 연설해요. 2분. 제가 조지 워싱턴 그의 2기 출범 선언문 원문을 봤거든요. 저도 최대한 천천히 한번 읽어봤어요. 2분이 안 걸려. 한 1분 30초. 근데 그게 또 좀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얘기 없어요. 나는 하기 싫으나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또 한다. 내용 자체가 그래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진짜 하기 싫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만큼 정말 뭐 많은 준비는 당연히 있겠지만 방송으로 치자면 이게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전파를 타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사건 사고나 실수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링컨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 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거든요. 아, 예. 그 링컨이 저격당한 다음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부통령이었다가 다시 갑자기 대통령이 돼요. 그 미국 역사상 가장 흑역사 대통령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아유, 이 양반도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아이템 많이 나온다. 아이템 많이 나와요. 예. 이제 그 당시에는 링컨도 취임사를 하고 네. 부통령도 취임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앤드류 존슨이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장티푸스 때문에 아파가지고 술을 마신 이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임사가 혀가 꼬여가지고 못했다. 아. 자, 이제 링컨이 취임사입니다. 자, 부통령 취임사하세요. 앤드류 존슨이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티푸스 때문에 한잔할걸. 장티푸스 때문에 한잔했어. 근데 이게 알려진 공식적인 이유인데 앤드류 존슨은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장티푸스는 핑계일 수 있다. 네, 그 전날부터 많이 술을 마셨고 취임식 전날부터. 무슨 진짜 그렇게 중요한 날 전에도 술을 마셨어. 취임식 당일 아침에도 술을 마시고 여기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추태를 부렸는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대요. 취임식에서?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야 되잖아요. 나 진짜 성경이 뽀뽀한 거예요. 과했네. 과했죠. 보통 이제 카메라 무빙으로 약간 도는 연출을 해주는데 본인이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나중에 한국에 남이란 가수가 나올 거야. 인기가요 스타일로 본인이. 야, 그랬군요. 또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앤드류 잭슨이라고 그 아일랜드 출신의 처음으로 7대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이요. 6대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다 금수저예요. 미국이요. 조지 워싱턴도 금수저였고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아일랜드 출신의 진짜 흑수저 오브 흑수저. 고생 많이 한 사람. 진짜 자수성가형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이 금수저들을 다 내쫓고 이 백악관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뭐 그렇다 치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취임식에 정말 선택받은 로얄 패밀리들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흑수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 와. 야, 김씨, 박씨, 여기 다 와. 최 씨도 오고. 동네 사람들 다. 동네 사람 다 와. 할아버지 다 데리고 와. 하다 보니까 야, 진짜 가도 돼?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의 모습 아닐까요? 그의 취지는 좋았으나. 야, 여기가 백악관인가 봐. 좀 약간. 그래서 막 술 먹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안에 그 집기도 부수고 그래가지고 앤드류 잭슨도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내가 초대했지만 이건 아니었다. 백악관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하죠. 난장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후회했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 취임식 축하 공연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일단 뭐 취임식에서 공연을 하게 된 이 전통은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1949년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 이거 너무 우리끼리 그냥 선서만 하니까 너무 서먹서먹하지 않나. 군악대가 연주 한번 해봐. 가수는 아니라요. 그냥 뿜빠뿜빠뿜빠뿜빠뿜빰빰빰빰빰 그 연주를 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가수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And now the end. 그걸 취임식에 부르면 안 되는구나. 마이웨이를. 근데 실제로 시나트라가?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는 61년도에 케네디 취임식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랑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근데 저것도 약간 우리 케네디 편 할 때 나중에 한번 하죠. 우리 전에 마피아 편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프랭크 시나트라? 맞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피아와 연계됐다는 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야사가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도 이 마피아의 힘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화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하게 됐다는 것도 있거든요. 저 사진 또 다르게 보이네. 그 밖에도 뭐 마이클 잭슨도 토니 베넷도 플리트우드 맥도 공연 무대에 섰다 그러고요.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잠시 후에 있을 취임식에는 알려진 바로는 컨트리 여왕 캐리 언더우드와
그렇지.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곡이죠. YMCA를 부른. 네가 왜 MC에 YMCA? 빌리지 피플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춤 또 추겠네 트럼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또 추겠네 이거. 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관광코스춤이라고 하죠. 아싸 2박 4춤이요. 아싸르따디따따.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앞서간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연설에는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 바이든 때 그렇죠. 바이든 때요. 뭐 아네스 프랭클린도 나오고 뭐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비욘세도 나오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팝 가수들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트럼프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기 때도 그렇고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그 캐리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도 막 그게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요 철저하게 국내 행사예요. 아 철저히 국내 행사다. 우리는 외국 정상들도 많이 오잖아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하게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외국 정상을 초대 안 해요. 아,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이 초대를 받았네 못 받았네 뭐 말이 많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초대를 안 받는 게 맞군요. 초대 안 해요.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오긴 온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가수를 쭉 뽑아요. 캐리 언더우드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인들의 소울 음악은 컨트리잖아요. 컨트리죠, 컨트리. 굉장히 유명한 컨트리 가수예요. 그래서 캐리 언더우드가 부르는 건 이해가 되고요. 빌리지 피플이 YMCA 내가 볼 때 그 춤추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지 마시고 생방송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YMC 하면서 2박 4춤을 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가까이에서 취임식 보려고 티켓 경쟁도 굉장히 뜨겁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그 취임식의 초청장이 22만 장이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돈 많이 들겠다라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조지 워싱턴 때부터 일대 대통령 때부터 이게 전통이에요. 다 기부금 받았어요. 기부금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도 저희 고율 관세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기부금 많이 했다던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 달러 약 14억을 내고도 너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 티켓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 트럼프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건 딱 취임식 선서하는 거 요것만 세금으로 쓰고 앞에 파티하고 초대 가수 부르고 하는 그 뭐 무도회하고 하는 건 싹 다 기부금 받아서 하거든요. 그 기부금을 얼마 내냐에 따라 가지고 티켓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죠. 약간 좀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많이 걷었잖아요.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그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자발적이고 이걸 남은 것도 어떻게 쓰는가도 자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남았냐? 그 결혼식 그 축의금 걷는 것처럼 야, 예식장에 얼마 주고 캐터링 얼마 준 다음에 얼마 남았어. 보통 그거 들고 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연락을 끊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야 연락해라 너희들 지금. 이거를 남은 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개인이 꿀꺽하기는 대통령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많이 썼어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금 남은 돈 가지고 백악관 레노베이션에 썼고,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쓰지 않을까. 뭐 좋다. 좋아, 인정. 취지 좋다. 자, 이제 마지막 잡지식 하나 투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월 21일 기점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은 짐을 빼야 되고 트럼프의 어떤 살림살이 이삿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사에 허용된 시간이 딱 5시간 주어진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뭐 거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15분이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이삿짐을 부탁해 5시간. 이거 짧다. 쌍마 트랜스 불러야 돼요. 쌍마 트랜스 불러야 됩니다. 네. 우리 조영삐님 그 이삿짐 센터 불러야 되는데 이게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방이 무려 132개, 화장실 35
5개, 그러니까. 문이 412개, 창문이 147개, 엘리베이터가 한 3대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5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전에 모든 걸 다 계획을 짠다고 하죠. 시작하면 넌 어디 가가지고 짐 갖고 와라. 동선이 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야,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아니 빼긴 빼야 돼요. 왜냐하면 1월 20일 날 일단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 1월 19일까지 여기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빨리 또 트럼프도 이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5시간도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박하시네. 예. 그렇다고 트럼프가 어떤 무슨 뭐 호텔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또 지금 뒤에 녹화팀에서 빨리 방 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가요? 한판 승부예요? 아닙니다. 예, 다른 또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네. 자, 오늘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나온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전통과 역사 그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